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성입니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더 센 투자. 오늘 국내 시장부터 글로벌 시장 이슈 그리고 전문위원들의 알찬 강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증시 강의쇼 시작합니다. 증권방송의 살아있는 신화,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 월요일에 첫 예. 방송 하셨잖아요. 네, 예. 주위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지난주에 마지막에 깜짝 선물로 그 돼지 열병 관련한 거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노스트라다무스처럼요. 네. 오늘 그 관련주가 좀 훌쩍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네, 거를 맞습니다. 어떻게 미리 짚어내시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주식은 사실은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봐서 차트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다. 혹은 정보만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사실상 법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많은 기사들입니다. 네. 결국은 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은 외신에서 먼저 많이 다뤄졌었어요. 네. 예, 특히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네. 이 돼지 열병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죠, 그죠? 그렇죠. 황사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만 해도 네.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접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바람을 타고도 많이 넘어오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분간은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방역이 돼서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대체제, 보완제까지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산이라는 측면, 물론 이제 우리가 돼지열병 관련주를 사놓고 네. 돼지열병이 막 창궐하기를 바라는 이런 투자 그렇진 방식은 않겠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신에서 이미 크게 다루고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다. 이건 노스트라다무스의 얘기는 아닙니다. 예.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 감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여러 가지 체크를 안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는 역할을 바로 예병군 그렇죠. 저희가 위원님이 해야 하시는 되는 거죠. 부분이고 예. 지금 김성 아나운서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이제 김성 아나운서님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예. 내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실 투자의 정석은 없습니다. 정말 투자의 정석이 있다면 그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도 남은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사실 투자의 정석이라는 게 나와버리면 그게 또 정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모두 그걸 따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방식은 또 옳지 않은 방식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시장에 같이 동참하는 주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굉장한 생생한 꿀팁들 준비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 행위를 위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현재 글로벌 이슈들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 전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의 날씨는 맑음인 줄 알았는데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개장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다우존스의 지수 같은 경우는 3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 2%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2.1%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팩셋에 따르면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의 기업 중에 84.6%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압력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세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분기 산업 생산이 2017년 3분기 이후에 조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좀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3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산업 생산이 GDP와 같은 그런 유사성 한 70%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GDP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2% 정도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1.7%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미쓰비시 금융그룹도 한 1.5%로 예상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우려가 컸었던 1분기 어닝 시즌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고한 10개 기업 가운데 9개의 주당 순이익이 좀 예상치를 웃돈 상황이고요. 한 곳은 그래도 예상치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매출액 초과율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또 나쁜 상황도 아닌데요. 이에 아시아 증시까지 크게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의 이제 최고치 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고치까지 가기 위한 촉매제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요, 15일과 16일에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었죠. 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무역 협상에 관해서 양측의 공동 목표를 조금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 재생상이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 공동 발표한 성명을 좀 진전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협상 분야는 농업 분야와 또 물품 관련 무역 이슈와 디지털 무역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좀 자세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속보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경기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앞서 확인했다시피 지금 미국의 1분기 기업들의 실적들 굉장히 호조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미국이 지수 좀 끌어올렸는데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이런 기업 실적이 호조 보이면서 증시에 좋은 영향 미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경험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경험적으로 남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좋은 얘기 먼저 하세요, 나쁜 얘기 먼저 하세요. 나쁜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좋은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죠. 예, 보통의 부부 사이는 그렇습니다. 나쁜 얘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좋은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들과의 물론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적이 나쁠 때는 늘 뒤로 미룹니다. 그게 기업들은 사실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다. 즉 주주들하고의 소통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생각해 보자면, 자, 그런 거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안심하고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어닝 시즌의 초반이니까. 그럼 어닝 시즌 후반이 되면 뭐가 될까요?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꽁꽁 뒤로 자꾸 숨기고 뒤로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뒤쪽을 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늦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네. 기업들이 나온다고 해서 미국 네. 증시가 그대로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실적치를 보고 미국 증시가 투자되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닝 쇼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들도 고령사회고 그다음에 뭐 물론 기업들이 어떤 마진 스프레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그죠? 판매 부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증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 미증시가 이대로 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증시도 어떤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탁탁탁 걸린다는 얘기죠. 네. 왜? 이미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있다는 것은 이건 종목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종목 장세를 얘기하는 거고 종목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미국 정치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물론 뭐 미국 정치가 하루 아침에 뭐 400포인트, 500포인트 급락이 나온다면 네. 그건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약간의 변동성적인 측면은 아예 무시하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든 우리 증시든 지금의 상승세 뭐 앞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다. 종목 장세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늘 증시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저번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네. 오늘도 굉장히 진한 꿀팁들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지난 꿀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제 학교 후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학교 후배인 이 아나운서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이제 네. 와이프가 되기를 제가 좀 바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진짜 노하우를 시청자분들과 우리 아나운서님께 전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비상장 주식 네. 그리고 회사채, 즉 채권에 관한 네. 얘기들입니다. 저는 사실 법 전공을 했습니다. 법은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리관계, 이해관계 분석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네. 그건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사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 이해관계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까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회사들 중에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투자도 해봤었고 네. 그런 투자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회사를 잘못 분석했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몰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키우는 일이에요. 네. 이 한 그루의 작은 나무가 우리가 잘못된 물을 주거나 이게 과도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무리수를 던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나무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기도 그렇죠. 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면 그것은 그 나무를 절대 살릴 수가 없을 네.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투자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무를 한 그루만 키우는 게 아닌 거죠. 여러 그루를 왜 같이 키우느냐. 위험한 쪽에 투자를 해놓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면서 네. 위험한 쪽에 투자해놓고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곳에 네.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그 욕망들을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세상 살면서 욕심 부려본 적 많죠?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 부려봤어요? 남편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뭐 모든 부분에서 사실 누구나 다 욕심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미 갖추고 태어나셨잖아요. 미모는 갖추고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죠? 왜 웃으세요? 아유. 진짜 예쁘다고 얘기 네.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미모는 이미 갖추고 우리 아나운서님 갖추고 태어났어요. 남들보다 조금 출발선상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출발선상이 좋다고 해서 욕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욕심은 있어요. 네. 누구나. 이 욕심 없다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않는 게 또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리스크를 헤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투자 자문의 투자 방식은 사실 리스크 헤지가 주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하이 리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헤지하는 것. 네, 네.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동일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이런 건 동일 리스크예요. 네. 그렇잖아요. 주식이 빠지는데 펀드가 안전할 리 없잖아요. 네. 그죠? 이런 거는 분산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얘기입니다. 그 분산 투자의 한 방식이죠. 채권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죠. 회사채. 네. 회사채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투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투자는 안 네. 해보셨다. 회사채는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연 6%, 7% 네. 사실 은행 이자보다는 낫죠. 예. 근데 그렇게 위험한 데 투자하면서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연 6%, 7%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투자를 해? 주식은 하루에도 30%가 오르는데 근데 막상 있잖아요. 네. 채권에 투자해 보면 채권에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거든요. 주식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발전된 게 뭐냐면 CB란 용어는 들어보셨죠? 네. 예, 조건부 전환사채. 전환사채.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조건부 전환사채에는 이자도 있고 네. 콜옵션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조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발행 가액이 5,000원이면 네. 주가가 그 밑으로 빠졌다. 그럼 또 4,500원에 내려갈 네, 수도 네. 있고 자꾸 새로운 가격들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보세요? CB 투자를 왜 안 할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게 리픽싱 되고 다 되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은요. 그러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접근하기 쉬운 방식은 아니라는 거.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이게 투자 자문 방송이잖아요. 네. CB 투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특히 투자 자문 쪽에 많은 수탁을 맡기신 고객분들도 네. CB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죠. 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안전성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만기가 가까워졌어요. 네. 만기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그냥 돌려주세요 하겠습니까? 돈으로 돌려받겠죠.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네.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즉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상환 요구, 즉 돈으로 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채에 묘한 매력들이 있다. 네. 그런데 회사채는 딱 하나 위험성이라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회사가 이제 파산에 들어가는 네, 경우, 네. 그죠? 나 돈 못 갚겠다. 네. 너 알아서 해라. 흔히 말해서 디폴트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배째라는 거죠. 예,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회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네. 회사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빼고 파산의 위험성이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고 네. 또 하나가 있죠. 뭐냐? 상장 폐지의 위험성이 없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채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더욱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투자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회사채 그렇죠.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거나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은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채도 마찬가지로요. 전액 몰빵을 하겠다. 전액 뭐 예를 들어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인생 한 방이야.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투자는 아닌 방식이고요. 내 자산 중에서 내가 이 정도는 회사채로서 수익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건 안전한 투자 방식이니까 조금 더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0이라는 것 자체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뭐 재무 구조가 뭐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돈이 모자라니까 회사채를 예. 발행하는 거 아니야. 누가 왜 돈 안 모자라는데 왜 회사채 왜 발행해? 네. 정답입니다. 근데 그 정답이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 김성 아나운서님 굉장히 예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막 예쁘니까 뭔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스펀지라고 얘기하는 퍼프 네, 네. 이걸 김성 많이 알고 아나운서님, 계시네요. 예, 김성 아나운서님이 정말 이 정말 괜찮은 퍼프를 개발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화장품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더 회사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화장품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시너지잖아요. 네. 시너지. 화장품 회사와 퍼프가 전혀 별개의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싶은데 사업적 영역이 확장이잖아요. 네. 근데 돈은 모자라요.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절대 돈 빌려볼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빌려봤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미인들은 돈 빌릴 일이 없어요. 우리 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지만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 심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을 빌려본 사람들은 돈 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죠. 네.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은행의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의 문턱도 높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채 시장으로 가죠. 네. 그럼 굉장히 고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회사채 발행, 시비 발행이라는 거죠. 그게 반드시 악재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것이 반드시 호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업이 정말 올바른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에게 주는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비라면 그것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네. 건전한 투자 문화로서의 한 부분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위험성은 있어요. 사실은 위험성이 네.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안전한 위치에 있다. 단 조건은 파산이나 상장 폐지 위험이 없을 경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점들을요,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전한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은 분명히 있죠. 네. 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나운서님이 뭘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네. 퍼프. 네. 그죠? 그게 잘 팔리고 있어요. 아나운서님은 이걸로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회사도 너무 건전해요. 그죠? 재무제표상도 너무나 물론 이제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꾸며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회계 기준들이 국제 회계 기준 IFRS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터무니없는 회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경우는 없다. 그만큼 투명해진 시장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장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회사 수익이 잘 나고 있어. 네. 근데 굳이 내가 주주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난 내 혼자 먹고 싶은데 이러면 상장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상장을 안 하죠. 네. 사실은. 아니 내가 내 혼자 잘 이걸로 수익 잘 내고 있고 회사도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주주들한테 주가 빠지면 주주들한테 원망도 듣고 이런 걸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네. 상장사도. 근데 왜 상장을 하느냐? 투자를 건전하게 많이 받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으면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투자자도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필요한 자금의 목적도 이미 다 나왔어요. 화장품 회사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안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전하다 안 하다의 판단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회사, 정말 가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에 시비를 찍어주는 자체가, 그리고 회사채를 사준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 그 동양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네. 회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그 이제 8%의 수익을 준다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예. 근데 동양이 갑자기 뜬금없이 파산 신청을 걸었어요. 예. 그죠? 네. 그러면서 그때 동양 사태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얘기는 어떤 걸 시사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반드시 대기업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양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적자 구조가 심했어요. 재무제표상 적자 구조도 심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 회사채를 잘 모은 이유는 뭐였어요? 동양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 TV를 보시면서 예병군이란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김성 아나운서가 지금 예뻐요. 이 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면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숨어있는 악재들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악재를 굳이 내가 떠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숨어있는 악재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이제 분석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시면서 그걸까지 파악을 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투자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꼼꼼히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분석해 주는 투자 자문사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없어요. 미국은 거의 간접 투자 내지 투자 자문을 통한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도 분명히 한때는 개인 투자자가 많았을 건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금 더 이제 뭐 정보도 얻기가 부족하고 사실 그렇죠. 개인들이. 개인들의 어떤 한계성.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상한가 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지금은 하한가 한 방이면 돌발 악재의 하한가 한 방이면 1억을 투자했을 때 내 돈이 7천만 원, 하루에 7천만 원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네. 하루에 30% 빠진다. 그죠? 네. 얼마나 위험한 상황. 내일 더 빠질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문 인력들에 의한 투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양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간접 투자의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채에 대한 얘기예요. 회사채는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회사가 건전한 투자의 목적으로 모집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네. 그죠? 네. 쏙 이해되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 자체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악재, 숨어 있는 뭐 호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없으니 그걸 이제 누가 파악해주고
분석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투자 자문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많은 투자 자문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미국 투자 문화처럼 그런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해 쏙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는 것도 맞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비상장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주식 투자 예. 잘 안 하셨는데 비상장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죠? 예, 할 수 없어요. 근데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상장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 회사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예요. 이야, 정말 좋은 회사예요. 상장 안 합니다. 그죠? 네. 상장 안 하죠. 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다음에 이걸 자금 충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네, 네. 그죠? 그다음에 회사가 커져서 그 구조상의 지분법 이익들을 더 늘려가기 위한 구조거나 이런 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권리 관계죠. 네, 네. 이해 관계고.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비상장 주식 결국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네. 자, 이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은 투자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자, 상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상장사들은 보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CB 발행도 하고 네. 예, 조건부 전환사채 그 발행도 계속하고 BW에서 워런트 발행도 네. 하고 저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데 지금 이제 막 커가는 자, 이제 뭔가 하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뭔가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걸 투자를 받기 위한 방식으로 비상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상장은 매력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비상장에 대해서 흔히 잘못된 인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요 얘기는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0개 중에 1개만 대박 나면 된다. 그러면 뭐 나머지 9개 손실 본 건 다 만회한다. 왜? 1개만 대박 나도 그게 40배, 50배 수익들이 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 그런 얘기들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를 좀 짚어볼게요. 네. 혹시 제닉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제닉. 들어봤어요. 예. 예. 한때 하유미 씨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회사에 엔젤 투자를 하신 분이 있어요.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주식 가치로 전환을 해보니까 네. 이게 한 200억 가까이가 됐어요. 200억이 좀 그럼 몇 배가 넘었어요. 50배가 뛴 거네요. 그렇죠. 한 그죠? 4억에서 50배.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야, 어디에 투자를 하고 50배 수익을 거두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엔젤 투자의 붐이 불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제닉 투자권 때문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성장 기업이니까 네. 투자를 했는 건데 사실 마스크팩이라는 특성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 마스크팩 많이 두고 있죠. 예. 요새는 뭐 마유 이런 그 마유라 그래서 말기름 마스크팩도. 네, 네, 네.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팩이 진입 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낮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닉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는 홈쇼핑 너무 잘 팔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요인들이죠.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와, 이러면 눈이 번쩍 떠질 수 있는데 네. 눈 번쩍 떠져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비상장 주식 엔젤 투자만 하겠다고 또 나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은 서글픈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네. 뭐 우리 김성 아나운서님이야
어딜 외모를 봐도 어딜 봐도 금수저 출신인 금수저 출신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같이 흙수저 출신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본인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스타트업 기업들이 뭔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죠? 그들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성장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미국은 우버도 그렇고 우버 택시도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예. 그죠? 아마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어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적 부가 됐습니다. 네. 그 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투자를 아무래도 스타트업들한테는 잘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적 차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규제에 대한 부분, 네.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 마치 잘못 투자하면 무조건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어요. 그 부분 가지고 무조건 사기당했다. 정말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투자는요 반드시 100% 수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투자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의 구조가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요. 투자가 잘못되면 무조건 사기꾼을 몰고 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배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건전한 문화 자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미국에도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망했다고 해서 다 사기꾼으로 몰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의 차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네. 알리바바 마인 회장 혹시 보셨어요? 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건 뭐 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뭐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회장처럼 보이진 않아요. 적어도 예, 생긴 거 갖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저 사람은 그냥 학교 선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굉장한 세계적 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이 성공의 배경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알리바바 쇼핑몰이에요. 온라인 네. 쇼핑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 어디서 자주 하세요? 어디서 자주 하세요? 이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경제 방송인데 뭐지? 저는 주로 그 녹색창 이용합니다. 녹색창.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셜 커머스를 많이 사용해요. 소셜 커머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네.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회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예. 알리바바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먼저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알리바바는 알리바바가 됐고, 우리는 왜 아직도 소셜 커머스 굉장히 심각한 경쟁을 이루고 있고, 쿠팡이 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죠? 왜 도대체 이 차이가 왜 생겼느냐에 대한 얘기죠. 자, 알리바바는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았느냐? 그것도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투자 받았어요? 소프트뱅크. 그렇죠. 예. 이야,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예.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네. 물론 손정희 회장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부호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만큼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김성환 아나운서님이 아무리 예뻐도 김성환 아나운서님이 확실한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김성환 아나운서님에게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죠? 근데 뭔가를 딱 제시했는데 내 눈도 번쩍 트일 만한 스타트업이에요. 그럼 투자를 하겠죠, 그죠? 자, 별거 아닌 쇼핑몰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매개체, 네. 즉 매출처가 있었고요. 이것이 중국에 처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손정희 회장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커진 거죠. 물론 국가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왜? 왜 어떤 부분이 뒷받침이 됐느냐?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 네. 그죠?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가입이 편합니다. 아. 세 번째 결제가 편합니다. 알리페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네. 알리페이. 알리페이 결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요. 사실 결제 쇼핑몰 결제해 보시면 예. 페이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우리는요. 결국은 공인인증서까지 네, 맞아요. 갑니다. 결국은 또 공인인증서까지 가요. 그만큼 결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규제 샌드박스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에 걸려 있고 문화적 차이에서 뭔가 잘못되면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문화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못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상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가려주는 역할은 투자자문사가 해야 되겠죠. 네. 저희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즉 수요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회사채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분석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 네.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네.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도 우리가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페이스북이. 어떤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혹시 도토리 좀 주고 받으신 사이좋은 예, 예. 세계. 예, 사이 좋은 세계에 네. 싸이월드가 있었죠. 예. 근데 그 회사가 결국은 자빠졌죠. 그렇죠. 예. 왜 그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죠. 우리가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이 있었고, 네. 거기에는 각종 내 기록들을 올릴 수 있었고, 사진도 올릴 수 있었고, 타임라인처럼 내 뭐 짤막한 글들도 계속 네. 올릴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네. 결국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입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 가입해 보셨죠? 네. 이메일. 그죠? 예.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 네.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이메일 비밀번호를 거기 내가 설정하는 것만 하면 돼요. 네. 거기에 내 이름도 필요 없고요. 내 성별도 필요 없고, 내 생일도 필요 없고, 내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내 공인인증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름 집어넣어야 되고, 아이디 중복 확인 눌러야 되고, 네. 그죠? 하나 이메일 있으면 잘못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요. 이메일 중복 확인 또 눌러봐야 되고, 그러다가 버튼 잘못 누르면 뒤로 가기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자, 이 부분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이, 그리고 건전한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 이런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고, 투자의 문화에 대한 차이 때문에 네. 투자가 안 이루어져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지 뭔가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투자 문화가 좀 바뀌고 뭐 투자자들의 생각도 바뀌고 또 규제도 좀 바뀌고 그렇죠. 이렇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예. 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은요. 네. 스타트업을 안 합니다. 예. 왜 안 할까요? 이미 스타트업 안 해요. 대기업들이 오히려 스타트업 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은 자금력이 충분하니까 네. 처음부터 출발하면 그들이 훨씬 스타트업을 빨리 키울 수 있을 건데 네. 왜 그걸 안 하지? 궁금하죠? 예. 왜 안 할까요? 그러게요. 정답을 딱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처음부터 뭔가를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새로운 공장 조그만한 걸 하나 사갖고 이걸 키우겠다고 생각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M&A를 할 때 이미 다 큰 기업을 삽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하만 카돈 스피커 회사를 샀죠. 네.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가 왜? 국내에 있는 인터엠이라는 또 스피커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하만카돈 브랜드를 왜 사지? 이해 안 가시죠? 근데 그들의 분화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시행착오를 겪기 싫은 거예요. 굳이 내가 그걸 다 겪어가면서 그 회사를 사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걸 겪어야 되는 회사를 사기 싫은 거예요. 네. 이미 그래서 대기업들은 뭘 산다는 표현을 쓰느냐면요.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행착오를 겪은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들을 산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 익스피리언스를 겪어 나가야 될 청년들에게 그들이 혹시나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서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네. 그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현 정부에서 굉장히 창업 투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창업 투자에 대해서 지원 받으러 가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죠,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주변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예. 투자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 않다고 하시죠?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투자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푸는 것 같은데 막상 들고 가보면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따르고. 예, 담보도 요구하고 이래 막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투자받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좀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 이런 예.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김성 아나운서님 많이 예쁘지만 김성 아나운서님 지금 굉장히 말도 잘하게 되고 예. 쫙 커요. 그럼 더 투자들이 김성 아나운서님에 대한 인베스트, 즉 네. 그 어트랙티브 포인트가 늘어나겠죠, 그죠? 네. 매력 포인트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비상장 채권 그리고 회사채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얘기들 많이 준비해 주실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오늘의 외신은요, 조금 궁금해하실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 증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올해 3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또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좀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40%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CSI까지 이제 한 35%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중국 시장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주식 시장의 상승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GDP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6.4%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보고에 따르면요, 또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조업이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를 나오면서 좀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도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이야기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예? 네, 중국 증시 좋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은 성장을 멈춘 게 아니에요. 성장이 약간 둔화됐다는 것이 멈췄다. 그리고 혹은 중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꿀팁을 하나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관련주들, 중국 회사지만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불려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회사들이 한번 쫙 크게 올라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평가돼 있었다.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또 많이 눌렸어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또 선물입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오늘도 역시 선물을 하나 던져주고 가시네요. 예. 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행위에 대한 모객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전화번호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여러분의 투자 관련된 모든 고민들 상담해드리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로 문자 예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예병군 전문위원님과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부터 시장 이슈까지 꼼꼼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지요? 네, 방금 전달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센플러스 홈페이지 검색하시면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핫클립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